1987년 9월 27일 전국 교사협의회 결성. 1989년 5월 28일 전국 교사협의회 회원을 중심으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범. 7월 1일 문교부 교사의 노조 결성은 불법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 1527명 파면 해임. 1993년 3월 4일 국제노동기구 ILO 전교조 인정. 해직교사 복직촉구 권고문 한국 정부에 발송. 6월 16일 전교조 해직교사 해임 무효소송 승소 판결. 1994년 3월 해직교사 1329명 복직. 1999년 7월 1일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 따라 전교조 합법화. 조합원 62,654명. 2008년 2009년 일제고사 반대투쟁 12명 파면 또는 해임 7명 정직. 2009년 6월 경쟁교육 철폐 등 시국선언 16명 해임. 2010년 3월 고용노동부 해직자 조합원 자격 인정 등 5개 규약 시정명령. 8월 전교조 3개 조항은 개정, 삭제, 2개 조항에 대해서는 규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 제기. 2011년 9월 해직자 조합원 자격 인정 조항의 규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 2심 패소. 2012년 9월 노동부 2차 규약 시정명령. 2013년 9월 23일 노동부 한 달 내 해직자 관련 규약 개정 않으면 노조 아님 통보하겠다고 최후 통첩. 10월 18일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 결과 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 10월 24일 노동부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조합원 소리지기, 여러분의 노래꾼 손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저는 좋습니다. 매일매일 감사드리면서 살죠. 뭐 제가 무슨 대단한 종교적 신념이 있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현 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음악도 듣고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끼리 그냥 잘 살아보자, 우리끼리만 나 혼자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오늘 오프닝 멘트 건조하게 팩트만 나열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만 오늘자 경향신문에 나온 전교조 관련 일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989년이었죠. 안도현 시인의 표현에 따르면 교사도 노동자다라는 한마디를 했다는 이유로 10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해직이 되었죠. 해직되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전교조 선생님들의 집회에 경찰들이 투입이 되었고 줄줄이 굴비처럼 끌고 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잡아갈 때 고개를 숙이라 그래요. 예? 고개를 뻣뻣이 들고 가고 싶어도 막 뒤통수를 때립니다. 고개 숙이라고. 그리고 손을 뒤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묶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굴하게 보이죠, 사람들이. 네. 지들 말대로 말이에요. 어떻게 선생이, 교사가, 스승이 노동자가 될 수 있느냐.
노동자를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래요. 그렇게 존중을 해줄 거면은 선생님들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죠. 스승님을. 예, 죄인처럼 굴비 엮듯이 묶어서 가면 안 되는 거죠. 폭력적으로 선생님들을 때리고 짓밟고 굴비두름 엮듯이 엮어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 넘게 해직을 시켰죠. 그로부터 5년 동안 전교조 선생님들은 해직된 분들은 풍찬 노숙했습니다. 그야말로.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장사, 겨울에는 군고구마 장사를 하기도 하고 우유 배달, 신문 배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교조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로 근근히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씩씩하게 버틴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그때 마음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병을 얻거나 심지어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도종환 선생님의 표현에 따르면, 도종환 시인의 표현에 따르면 이상하게 국어 선생님들이 전교조 가입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시인들도 많았다. 감성이 여린 탓인지 많이 아프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용했었던 안도현 시인, 도종환 시인 모두 그때 전교조 선생님이었죠. 1961년생인 안도현 시인, 경북 예천 출신입니다만 대학은 익산의 원광대학을 나왔죠. 그야말로 호남과 영남을 넘나들면서 이른 나이에 호남 출신 여자와 결혼을 하고 계속 익산, 전주 등지에서 선생님을 했습니다. 시집을 내기도 했었죠, 그때. 예. 현직 교사이자 국어교사이자 중학교 국어교사이자 시인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20대의 나이에 전교조 가입을 하고 잘렸죠. 도종환 선생님은 마찬가지입니다. 1954년생 접시꽃 당신이라는 그런 먼저 간 그런 아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은 시집으로 그야말로 밀리언셀러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냥 한 여자를 사랑하는 순정파 시인 이상의 그런 시국관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잘렸죠. 이분들은 전교조를 상징하는 그런 선생님 중에 한 분 이었지만 그 외에도 그렇습니다. 1,500명이 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잘린 겁니다. 직장에서 그냥 날아간 거예요. 예. 5년 뒤에 복직 판결이 나오고 그리고 그 후로 다시 5년 뒤에 전교조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전교조 조합원 중에 단지 6명인가요? 9명인가요? 예. 해직자는 상근자가 될 수 없다. 라는 이 규정 가지고 법 외 노조, 그러니까 노조 아니다라고 판결 내리겠다고 윽박질렀고 선생님들은 지난주에 투표를 통해서 압도적인 비율로 그럼 우리 법외 노조 하겠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문교부, 그래요. 그 당시 문교부가 내려줬던 지침 중에 전교조 교사 감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촌지를 받지 않는다. 특별활동을 열심히 한다. 수업에 지나치게 열의가 있다. 이런 선생님들은 전교조 교사니까 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촌지를 받고 수업에 열의가 없고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이 진짜 선생님이란 겁니까? 물론 조직이 관료화되면서 오래되면서 이러저런 부작용들이 있겠죠. 조직 이기주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개선할 사항이지 뭉개야 될 사항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개 같은 판결과 개 같은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교육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용민 PD 어저께 셋째 애를 낳았습니다. 정말 10년 동안에 2남 1녀를 낳은 거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나라가 이 꼴인데 애를 셋이나 낳다니. 저는 겨우 하나인데. 네. 그 김용민 PD의 자녀들
교육은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그때 선생님이었고 해직자였습니다. 당연히 해직 교사였고 둘이 연애를 했습니다. 정교조 선생님끼리 차봉숙, 주현신. 차봉숙 선생이 글을 쓰고 주현신 교사가 곡을 붙인 참교육의 함성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이 노래 듣습니다. 네, 노래 한마당 우리 노동자에 빠질 수 없는 소중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이 땅의 참교육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계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선생님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참 숨가쁘입니다. 숨가빠. 예. 이렇게 멈춰버리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지금. 예. 실은 음악이 나갈 때는 게시판을 검색을 하거나 이제 느긋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노래가 나갈 때는 정말 바빴습니다. 우리. 네, 저랑 정승주 아나운서. 이것저것 찾느라고요. 찾아야 될 게 있는데 잘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겨우겨우 검색을 마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지금 재부팅하고 있어요. 참. 어떡하겠습니까? 오심도 경기의 일부인 것처럼 이런, 기계가 도와주지 않는 것도 바로 방송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밖에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겠죠.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성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을 틀다가 이렇게 됐어요. 1960년 4.19 혁명 이후 결성되었던 교원노조, 대구 지역 지부장 겸 중앙회지 필진으로서 교원노조운동 선봉에 섰다가 해직된 후 다시는 교단에 오르지 못하고 몇 년 전 돌아가신 김수영 선생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바로 가수 김광석의 아버지죠. 전교조 탄압 시국에 이 두 분이 생각나네요. 노래 신청합니다. 김광석이 일어나. 예. 그렇군요. 우리에게는 광석이 형이라고 하죠. 김광석 씨를 한 번도 뵙지 못한 분도 그냥 광석이 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칭호가 참 마음에 듭니다만 아무튼 우리에겐 진짜 광석이 형이었어요. 광석이 형 돌아가셨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1996년이었죠. 1월 6일이었나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지금은 장례식장이 제대로 지어졌습니다만 그때는 작았어요. 지금보다. 근데 문상객들이 워낙 많아서 바깥에 텐트를 몇 동을 세웠죠. 거기서 문상객들이 문상을 마치고 술을 마시고 그랬습니다. 너무도 황망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많이들 울었죠. 그 와중에 광석영의 시신이 들것에 실려서 들어갈 때 하얀 천에 덮였던 그 작은 몸뚱아리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 작은 사람이었어요. 체구가 작았고 키도 작았습니다. 그러나 노래는 누구보다도 컸죠. 예. 이 김수영 선생님, 고 김광석 형의 아버님, 그렇죠. 슬픔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장례식장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러저러한 자리에서 가끔 비었을 때 모자를 즐겨 쓰셨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강북 삼성병원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거기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광석이 형은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큰 아들은 육군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복무하다가 군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때 김치맛이 변할 정도로 어머니가 상심을 하셨다라고 살아생전에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이기도 했고요. 광석영이 돌아가시고 그 후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을 때 팬클럽 행사라든가 또는 추모 콘서트라든가 이럴 때 빠지지 않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광복이 형님입니다. 김광복. 광석영이랑 정말 닮았어요. 네. 광석영이 살아 있었으면 그렇게 늙어가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정말 닮은 꼴이었어요. 광복이 형님은 맞아요. 대구 사투리를 썼습니다. 광석영은 어린 나이에 대구를 떠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투리를 안 썼죠.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같은 집안에서도
사투리가 다른 경우. 저희 처가도 그렇습니다. 61년생인 큰 처남은 전라북도 옥구군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오랜 시간 있었기 때문에 그쪽 사투리를 써요. 그러나 제 아내는 서울에서 자란, 어렸을 때 서울에 왔기 때문에 서울 말씨를 쓰죠. 예.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게시타포님, 김광석 씨 소식 듣던 날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노래를 듣고 있으면 옆에서 불러주는 것 같아요. 보고 싶다. 봄나물님, 제가 구민TV 조합원이 된 것도 고등학생 때 전교조 선생님의 영향이었다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그립습니다. 백마고지님, 손병희님 공지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조합원님들 모임을 합니다. 아, 일요일날 오후 4시군요. 원주 단계동 1099의 3번지 바람남 바리스타 죽인다 제목. 예, 카페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강원도 조합원님들 모임을 하는군요. 이제 강원도 지부가 세워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원주시 단계동 1099의 3번지. 단계동이면 접근성도 좋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곳이죠. 경남암님, 저희 남편도 전교조인데요. 전교조가 법의 노조로 되면서 상근자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상근자들은 사직을 불사하고 거부한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도 지회장이라 아마 같이 싸우다가 해고되지 않을까 싶네요. 잘리는 것보다 이렇게 힘들게 세운 전교조가 누구에 의해 불법으로 낙인 찍힌 것에 분노를 느낍니다. 굴종의 삶을 떨쳐 오랜만에 듣는 이 노래 눈물이 나네요.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짖는다라는 그런 식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월급쟁이이기 전에 한 사람의 존엄을 가진 인간입니다. 한 사람의 교육 노동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은 많이 퇴색했습니다만, 기자, 교사, 이런 분들은 지사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지사. 그렇죠. 일제시대 때, 독재정권 때, 준엄하게 필봉을 휘두르면서 독재정권의 식민지에 항거한 분들이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와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아니, 그런 걸 떠나서 말이죠. 예로부터 우리 선생님, 스승의 지위는 하늘 같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라고 하는 노래가 있겠습니까?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정치가이기 전에 학자였습니다. 학문이 높아야 벼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학문을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은 그냥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인격 그 자체였죠. 한 사람의 학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그런 스승으로부터 지식뿐 아니라 인품도 물려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은 그냥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같은 그런 스승의 지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사회적으로는 한 사람의 노동자일 뿐이다. 라는 인식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밥그릇을 걸고 싸울 때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고귀한 커밍아웃 아니었겠습니까? 보성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민주화의 요구가 거세게 봄을 터졌을 때 통일운동도 그때 시작됐습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런 구호가 그때 처음 나왔죠. 박정희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기 전까지 바로 교직원 노조 운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 선봉에 서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김광석 형의 아버님이셨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요. 신청곡들 들어온 거 있죠? 네. 뭐가 있나요? 안드레아스 쇼얼의 음악부터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정 아나운서,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대요. 네. 잘생기고 젊고 목소리 좋은 사람이 죄송하다 그러니까 좀 봐주십시오. 아유, 진 땀났네, 정말. 네. 인천 달봉이님께서 저 아래 올린 건데 다시 올려요. 인천조합원 산행이 있어서 홍보 부탁드립니다. 인천 계양산 산행이 있어요. 일정 2013년 10월 27일 일요일 오전 10시. 그래요. 강원도에서는 원주에서 조합원 모임이 있고요. 인천에서는 일요일 오전 10시에 계산역 6번 출구에서 사람이 얼마나 계산하실 겁니까? 퍽. 회비 성인 1명당 1만 원이고요. 청소년은 면제입니다. 야, 애들 많이 데려가면 데려갈수록 본전 찾겠네요. 네. 준비 예비 조합원 모시오기. 사랑하지 말자님으로 닉네임이 사랑하지 말자래. 010-5641-1700번으로요. 010-5641-1700번으로 참여 의사 문자 주셔용이라고 인천 달봉이님께서. 네. 아시죠? 인천 달봉이님 미인이시라는 거. 네. 이렇게 홍보해 주십니다. 남인주님, 저는 전교조 선생님을 만나는 행운은 없었지만 주위 분들 얘기 들으면 전교조 선생님들과 함께한 학창시절을 가장 행복하게 얘기들 합니다. 지금의 우리 학생들에게도 전교조 선생님들의 사명감 있는 참교육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힘내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전교조 선생님들이 계셨으면은 대학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어도 전두환이 나쁜 놈이라는 거 알고 그랬을 텐데. 네. 그러면 알고 있었으니까 데모 적당히 하고 공부하지라고 했을 텐데. 아, 그럼 내가 가수가 못 되었겠구나. 네. 노래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해직교사 출신이었던 도종환 시인의 어릴 적 내 꿈은이라는 시에 곡을 붙인 그런 노래죠. 이 노래를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님들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어릴 적 내 꿈은 선생님 되는 거였어. 눈망울 초롱한 아이들과 만나고 싶어서 아직도 내 꿈은 좋은 선생님 되는 것. 헐벗은 아이들 싸안을 옷 한 자락으로 창밖에는 햇살이 언제나 교실에 가득한 살아가는 얘기 들려주는 시골 학교에 나뭇잎 내나는 계집 아이들의 먹머루빛 사내 아이들의 선생님. 나는 자라서 내 꿈대로 선생님이 되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침묵과 순종을 강요하는 험한 얼굴로 소리치며 재미없는 시험 문제만 풀어주는 그런 선생이 되려던 것은 아니었다.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럴듯하게 아이들을 속여넘기는 때묻지 않은 아이들 곁에 서지 못하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편에 선 선생이 되리라고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아직도 내 꿈은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험한 물살 흔들리는 아이들의 징검다리 되고파 길을 묻는 아이들 지팡이가 되고 싶어라. 푸른 보리처럼 자라나는 아이들 위하여 거름되는 봄을 되고파. 가슴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네요. 네. 우리 선전 듣고요. 2부 가겠습니다. 예. 시그널. 예, 준비해 주십시오.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